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천일문 핵심 네 번째 강의, 이제 유닛 6 의미상의 주어와 그 다음 멀리 떨어져 있는 투부정사, 이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 이 앞에 있는 거 복습 좀 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강의를 찍는 여러분도 아마 학습을 하면서 느낄 텐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때를 돌이켜 봤을 때, 아니면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여러분 문장 해석을 했는데, 예전에는 단어를 그냥 막 암기를 했다고, 그냥 한국어 해석을 외우고 내신 볼 때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문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 보는 문장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 때 그냥 한국어 막 보는 거는 그냥 제가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의미상의 주어라는 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는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쓰는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보통 많이 써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랑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미 적혀 있으니까 이거 좀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적격이라는 거는 선생님 이제부터 A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or me to go to school, 내가 학교에 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로 표시를 하냐면 보통 소욕격으로 얘기를 하고요. 소욕격으로 표시하기 힘든 것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뭐 소욕격이라고 하면 his, her 이런 거고, 목적격은 him, her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소유격인 경우가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랑 이 투부정사, 동명사랑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의미상의 주어도 명사기 때문에 뒤에 수식해 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주세요. 자, 의미상의 주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투부정사나 ing,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병렬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to는 생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의 판단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죠. 어떤 구조? 가주어랑 진주어 구조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가주어, 진주어 같은 경우에 it, is, 형용사,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보통 사람들인 경우는 생략을 하죠. 그래서 for a, to 동사 이렇게 써서 해석은 뭐뭐 하다,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기를 여기 있는 형용사가 혹시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을 얘기해주는 형용사면 그때는 of a를 쓰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인데, 우리가 밑에 있는 구조는 잘 안 볼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대화문이 아니라 거의 논문, 그 다음에 그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글만 볼 거예요. 해석하는 법은 위에 거는 형용사 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 다음에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은, 얘가 진주어고 맞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뭐뭐 하구나 이렇게 해석하죠. 하구나. 뭐뭐가 뭐뭐 하다니, 얘는 판단의 근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마 자주 보이진 않을 거예요. 자,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중요하다 맞죠? necessary, important. 그 다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해하면서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imperative, 중요한, integral, 중요한. 이런 단어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단어, 당위성 형용사는 많이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험실에 들어가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꾸며준다고요. 끊어읽기 9가지 원칙 이제 쓸 수 있으시죠? 그 끊어읽기에 맞추어서 저는 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문장 구조 확인하면 됩니다. 그 실험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은, 착용하는 것은 뭐를 protective, 보호해주는 clothing, 옷을 말이죠.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바로. 자, 33번 볼게요. 나는 고맙습니다 인데 appreciate는 1번 감상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2번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고, 3번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진가를 알아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다 라는 뜻이 있고,
원래는 거의 이 말에서 거의 시작한 거예요. 진가를 알아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진가를 알아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진가를 알아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 감사한 개념이 나왔을 때 appreciate는 과거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want는 미래 거니까 to 부정사를 취하고, appreciate는 과거에 뭐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데, 이때 이제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 동작을 한 의미상의 주어가 유월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너의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이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가 이렇게 해석하세요. 뭐뭐 한 것이. 그러면 나는 감사합니다. 너가 카운슬링 상담해 준 것이 과거니까 맞죠? 나는 감사합니다. 너가 상담해 준 것이 나에게 나와 뭐에 대해서 나의 걱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게 지금 얘가 병렬이죠. 아까 여기는 멀리 떨어진 거고 의미상의 주어랑 얘는 이 and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 너가 준 것 나에게 몇몇 좋은 조언들을 give A, B죠. A에게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해야 되고 너가 나에게 약간의 좋은 조언을 준 것.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잘 하셔야 돼. 분석지 보면 그냥 너가 적혀 있으면 여러분 너가 이렇게 외운다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업 시간에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노래를 잘하지 않아요. 노래방을 많이 간다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른 것을 녹음한 걸 들어보고 수정을 하고 전문가랑 비교를 해보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그런 식으로 계속 수정을 해나가야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게 되잖아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음정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고 노래를 잘하는 선천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노래를 못 불러요. 근데 저는 지금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해서 제 인생에 타격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해를 하고 지나가면 다시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발견하니까 영어도 알게 되고 일본어도 알게 되고 만약에 내가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작정 공부가 아니라 규칙성을 만들어서 무언가 노래만 많이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언가 방식을 알아내고 어디에나 통하는 그런 학습법을 발견해야 됩니다. 맞죠?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통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공부가 단기적인 공부가 될 건지 장기적인 공부가 될 건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건 무조건 장기적으로 도움 됩니다. 문장 해석까지 도움 되니까. 그리고 내가 노래를 못 부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걸 못하면 대학교를 못 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미가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그림 계속 그린다고 해서 그림 잘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배워야지, 맞지? 그러니까 조금 우리 힘듦을 겪읍시다. 자, recess는 여러분 re가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다시라는 뜻도 있는데 re가 back이라는 뜻도 있어요. back. cess는 go거든요. 그럼 뒤로 가는 거니까 얘는 휴식의 개념이 돼요. 휴식. 뒤로 가서 안 하는 거. 실제로 reced는 후퇴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re가 back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replay, 다시 한번 play 하자 이래서. 그러면 휴식은 should be a time, 시간이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한다고. 학생들을 위한 이렇게 하지 않고 학생들이 뭐 할 수 있는 휴식을 가질 수 있는 뭐와 뭐 사이에 수업들 사이에 그 다음 to 나왔죠? 선생님 여기 어떻게 해석해요? 콤마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병렬이 아닐까? 라고 해석이 되면서 여기 이렇게 병렬. 그 다음 마지막에 한 개 더 여기 병렬인데 여기는 to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휴식은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수업들 사이에. 그리고 release가 이제 방출하다, 출판하다, 새로운 영화 등이 개봉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맞죠? 학생들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맞죠?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그리고 뭐 하는? 사회화하는. 누구와? 다른 친구들과. socialize with. 누구랑 어울리는 개념이 이렇게 with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친구들과 사회화하는. 자, 그런데 우리 to 부정사가 쓰이면 얘가 명사인가요? 형용사인가요? 부사인가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쓰였어. 명사적 용법으로. 그럼 얘는 주어인가요? 목적어인가요? 보어인가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바로 단어의 수도 없이 많은 뜻.
그 다음에 얘의 품사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영어는 자리가 기억하세요. 영어는 자리가 품사와 의미를 결정합니다. Can you water the plant? 라고 하면 너 물에 그 식물에게 물을 줄 수 있어? 라는 뜻이고 Can you pass me the water? 하면 너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냐잖아. 심지어 plant도 공장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자리가 품사와 의미를 결정하는 거니까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우리 좀 부드럽게 좀 가져가야 돼요. 어려운 것들은. 자, 해볼게요. 자, 로비스트들은요 고용되어집니다. 회사들에 혹은 시민들에 의해서 특정한 이슈들이 뭐하기 위해서 이상하지. 특정한 이슈들이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그냥 뭐뭐를 위해야. 아까 위에는 학생들이었고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얘는 특별한 이슈, 문제점들을 위해 고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뭐 하기 위해서예요. 얘네들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얘는 부사예요, 부사. 끊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리, 그 다음에 의미는 조금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줘야 된다.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선출되어진 공직자들을 정부의 공직자들을 영향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문제들에 의해 회사나 시민들에 의해서 로비스트들은 고용되어지는 거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설립하려면 얘가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는 그 동작을 하는 주어니까. 맞죠? 35번 보겠습니다. 자, 그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 여러분 네이티브가 이제 토착이라는 뜻이지. 원주민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면 토착 지역 사회니까 기존에 있는 전통 지역 사회 정도가 되겠죠. 그 전통 지역 사회들이, 지역 원주민의 사회들이 판매할 수 있는, 얘는 의미상 주어가 맞네요. 얘네들이 뭐 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맞죠? 그 전통적인 지역 사회에 있는 지역 단체들이, 지역 그 주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들의 예술품을 누구에게? 그 관광객들에게, 혹은 여기도 요렇게 병렬이겠네, 맞지? 수행할 수 있는 민속춤을 그 관광객들을 위해. 주어가 어디야? 주어가 얘야, 얘. 걔를 수식해 주는 것들이 많은 거고. 그래서 구조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할지도 모르냐면 장려할지도 모릅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네이티브 예술가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예술의 형태들을 한 번 다 멈추고 한번 해봐야 돼요.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해석해보고 마음속으로 해보고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 제가 해석지도 다 올려놨습니다. 복습도 할 수 있어요. 자, 몇몇 developed. 여러분 developed는 발전된 국가지. developing은 만약에 이 ing로 바뀌면 개발되어지고 있는 국가고. 그래서 얘를 선진국, 얘를 개도국이라고 합니다. 몇몇 선진 국가들은 infamous인데 얘는 famous 유명한이지. 근데 in이 부정이야. 유명하지 않은이 아니라 근데 얘는 동요가 notorious예요. 아시는 분 있죠? 공부 잘했어. 얘는 악명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의 짝지는 for이에요. 뭐뭐로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be famous for. 이런 식으로 우리가 for이 누구누구에게 뭐뭐로 유명하다 라고 많이 좀 쓰입니다. 그러면 악명 높습니다. 마이너스로 유명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라는 개념. 악명 높습니다. 그 선진국들의 산업화된 산업의 시설들이 이렇게 해석하겠네요. 이게 소유격이잖아. 우리 명사 뒤에 콤마하고 s 단수형일 때 이거 하면 뭐뭐의 소유격. 그 다음에 이렇게 복수형일 때는 여기 찍으면 얘가 소유격인데 얘는 지금 소유격이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얘는 악명 높은데 뭐뭐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좀 어렵다. 다시 해볼게요. 몇몇 선진 국가들은요 악명이 높습니다. 그 국가들의 산업시설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만드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unreasonable, 합리적이지 않은, 이성적이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양, measure, 척도, 방법, 양. 다시 영어는 자리가 품사와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양, 쓰레기, waste, 쓰레기의 양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또 나왔네, 병렬. 뭐 하는 것으로? 버리는 것으로. 어디에? 그 바다에. 몇몇 선진국들은요 악명 높습니다.
그 선진국들의 산업시설들이 만드는 것으로 비합리적이고 터무니없는 쓰레기 양을, 그리고 그 선진국 시설들이 버리는 것으로 그 쓰레기를 바다에, 맞죠? 30번 보겠습니다. 이 리코딩 스튜디오는, 맞죠? 여기까지가 주어. 사운드 프루프. 여러분, 프루프가 저기 사후고등학교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full proof. 이 프루프가 방수, 이게 프로텍트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워터프루프는 뭐가 돼요? 방수.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수양. 그럼 풀프루프는 바보가 안 되는, 뭔 말이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이런 뜻이 돼요. 풀프루프가. 그래서 선지에 나왔었는데 꽤 어려웠던 선지였습니다. 얘는 실패할 수 없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리코딩 스튜디오는요, 사운드 프루프, 방음입니다. 맞죠? 방음이어서 there is no chance. 여러분, chance of 이렇게 쓰면 뭐뭐 할 가능성. 그 다음에 chance that 주어 동사에도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 이렇게 많이 써요. 기회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가능성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there is no chance that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워버려 그냥.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 근데 만약에 이게 there is no가 아니라 high chance 이렇게 하면 얘는 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떤 그런데 얘가 나왔어. 누군가? 뭐지? 근데 옆방에 있는 누군가가 들을 가능성이 없다.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선생님, 소유격이 아닌데요? 아까 말했잖아. 목적격도 된다고. 목적격도. 옆방에 있는 누군가가 들을 어떠한 소리도 어디로부터? 여기로부터. 됐나요? 자, 뒷페이지 가겠습니다. 여기 별표 한 개 쳐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이 it 명사 that의 여러 가지 예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it이라는 친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얘가 비인칭 주어일 수도 있고요. 비인칭 주어가 뭐예요? 거날 날 시계 요시명.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거리, 날씨, 시간, 계절, 요일, 명함을 얘기할 때 it is dark, it is Monday 이럴 때 쓰잖아요. it is Christmas day 이렇게. 그래서 비인칭 주어는 해석을 안 하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it은 대명사로 쓰이죠. 대명사는 해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얘는 받는 명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맞죠? 받는 단수 명사가 있어야 돼요. 받는 단수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 삽입이나 아니면 흐름이나 아니면 우리가 독해할 때도 많이 이용되는 그런 해석. 세 번째,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에 가목적어 자리에 쓰이죠. 우리 문장이 길어질 때 명사구나 명사절을 쓸 때 얘네들이 주어가 너무 길어, 목적어가 너무 길어. 그럼 우리 뭐 씁니까? 가주어, 가목적어 쓰죠. 네 번째, 이때 강조 구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여기 세 개를 좀 많이 다룰 건데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대명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구, 명사절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어제 어머니랑 같이 쇼핑하러 갔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 라고 하면 우리 그때는 명사구, 명사절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 것이긴 한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38번. 리더십은요. 리더십은 한 능동적인, 활동적인, 이 단어 반이 패시브죠. 수동. 한 능동적인 practice는 관습, 실행,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get pp는 get 형용사는 형용사의 지다예요. get pp도 형용사의 지다. 그러면 이 pp가 형용사니까 뭐 되어지냐면 수정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듬어집니다. refine 다듬다, 새롭게 하다, 수정하다. 그러면 리더십은 능동적인 실천이고 그 리더십은 다듬어집니다. 어떻게? 실행으로. 그 다음에 얘는 리더십을 받는 거예요. 리더십은 스킬입니다. 어떤 스킬이냐면 sharpened, 형성되어지는, 향상되어지는 뭘 가지고? 모든 경험을 가지고 날카로워지는 거니까 여러분. sharpen, 날카롭게 만드는 거니까 조금 더 뾰족해
약해지는 개념이니까 향상시키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낫게 만드는. 그래서 모든 경험, 상호작용, 그 다음에 결정과 함께 그런 걸로 향상되어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잘 잡고 해석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가주어, 강조 구문이 있는데 2번이랑 3번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구분하는 게 좋냐면, it 뒤에 만약에 형용사가 왔다, 이렇게 오면 100% 얘는 가주어예요. 얘는 가주어야. 그러면 밑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진주어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걱정이 되는 건 여기거든요. 선생님, 여기 뒤에 명사가 왔어요. 자, 이때도 얘가 가주어가 될 수 있는데, 이때 명심할게. 여기 뒤에 대시 왔다. 어차피 다른 게 오면 안 헷갈릴 거니까요. 이때 강조구문 헷갈리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대시 왔을 때 이땐 뒷문장이 반드시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형용사하다 주어 동사하는 것은, 명사하다 주어 동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좀 이제 여러분들 좀 약간 좀 눈치채는 친구들은 선생님 그러면 명사 that 나올 때 불완전하면 이 뜻이에요? 강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자, 부정할 수 없는 아닌 deny 부정하는데 able 하니까 부정할 수 있는, on이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명사 나왔죠? 명사 나올 수 있다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그럼 여기 뒷문장 어때야 돼? 완전해야 돼. 그 주요한 참신함의 원천이 lies in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 그 recombination 재조합하는 것에 있다는 정보의 어디 내에서? 그 개인들의 뇌 안에서.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아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건 사실인 거잖아. 참신함의 주요의 원천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재조합하는 거라고.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재조합하는 거라고. 자, 강조구문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강조구문이 막 헷갈려 해요, 애들이. 자, 쉽게 해드릴게. 자, 우리 영어에서 이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부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칠게요. 부사 구도 되고 부사 절도 됩니다. 근데 부사거나 부사절은 보통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강조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얘 강조할 수 있고요. 얘 강조할 수 있고요. 얘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강조할 때는 한 뭉탱이로 강조를 해야 돼. 한 개만 가져오면 안 됩니다. 시간과 장소의 개념에서. 그럼 예를 들면 I met 도익, 이렇게 할까? I met him at the park,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yesterday가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when I had dinner,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때 강조를 할 수 있는 거는 at the park yesterday when I had dinner, 요거 할 수 있습니다. 통째로 강조할 수 있어요. 근데 강조할 때 뭘 쓰냐면 시제에 맞춰서 이렇게 딱 쓰는 거야. it 비동사인데 is 아니면 뭐지겠지? 여긴 여기 맞춰서 여기에 주어 넣으면 뭐가 돼요? I를 강조. 그럼 I가 딱 들어가. 그럼 뒤에 어떻게 돼? 뒤에 잘 들어요. 뒤에가 여기 that을 쓸 거야. 여기 있는 it is that은요, 요 문장은 그냥 강조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I를 강조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I가 들어가겠지. 그럼 뒤에는 그대로 문장 들어갑니다. 다시 뭐라고요? 그대로 들어간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met him at the park yesterday when I had dinner,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it was him이 돼. 힘이 강조돼. 힘으로 해볼게요. him 그럼 뒤에 어떻게 돼요? I met, 이렇게 돼요.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넣으면 그냥 앞에 있는 문장 들어가는 거야. 얘가 우리가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해. 어떻게 해석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바로 얘는 주어지 뭐뭐가, 얘는 반복 뭐뭐를, 얘는 이거 넣고 해석하면 돼. 바로 내가 만났습니다 그를, 바로 그를 나는 만났습니다 해석하면 돼. 근데 여기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얘까지만 봤을 때는 얘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몰라요, 생략된 게. 그래서
바로 뭐뭐를 바로 뭐뭐를인지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해석할 때 그냥 바로 보면서 약간 좀 해석해 주면 돼요. 해볼게요. 뒷문장 어떻다? 얘는 주어 없고 얘는 목적 없잖아. 불완전하다. 얘랑 큰 차이죠? 가주어, 진주어랑. 이거 좀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During a famine. famine이 이제 밥 못 먹는 기근을 얘기하죠. 기근 동안은 is the lack of proteins. 바로 뭐뭐다 이렇게 해서 그래버려. 바로 그다. 바로 나다. 이렇게. 그러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몰라도 해석이 됩니다. 바로 공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부족이다. 얘가 주어일 수도 있어. 일단 명사가 들어갔지? 그럼 뒤 뭔가가 빠질 거야. 바로 부족이다. 단백질과 필수적인 아미노산들의 뭐가 아니라 칼로리 부족이 아니라 이거 not의 법비 같은 부분이죠. 맞지? 바로 부족이다. 뭐 한 것이 여기 that. 바로 부족이다.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들의 미안해요. 궁극적인 원인 죽음의 바로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죽음의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죽음의. 그럼 여기 있는 that은 뭐예요? 여기 있는 that은 따지고 보면 주관대랑 비슷해요. 주관대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that을 실제로 위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4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이시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시작할게요. 시작. 됐죠? 자, 비언어 의사소통은 not A, but B 같은데 not A, but B 됩니다. 여기 but 생략된 거예요, 약간. 뭐가 아니라 대체가 아니라 뭐에 대한 구두 말의 의사소통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대체가 아닙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의 verbal 말의 구두의 언어의. 야, 그러면 여기 봐봐. substitute for 이래서 뭐뭐의 대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지만 얘는 뭐야? 비언어 의사소통이겠네. 맞죠? 이렇게 바뀌겠네. 비언어 의사소통은 뭡니까? 보충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supplement랑 complement가 있어요. 잘 들어봐요. complete은 원래 완료하다지. 그래서 얘는 무언가를 완료해주는 보충물이야. 얘도 명사, 동사 있어요. 보완하다, 보충하다. 그럼 얘는 진짜로 얘는 부족해서 보충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부족한 게 아니야. 플러스 알파를 내주는 거야. 플러스 알파의 보충 보완이야. 오케이? 플러스 알파의. 그래서 보충물입니다. 어떤 보충물이냐면 향상시켜주는 그 풍부함을 그 양, 내용, 뭐의? 메시지의. 메시지의 내용의 풍부함을 향상시켜주는 보충물이지 대체품이 아니네. 그러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대체가 아닌 거야. 뭐의? 말의. 얘는 뭐 해주는 거야? 아니, 얘는 보완, 보충, 플러스를 해주는 거야. 뭐를? 메시지의, 말의 풍부함을 향상시키는. 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쓰면서 행동을 하면 더 플러스가 된다. 이거잖아요. 42번 볼게요. 이게 뭔지 보이시나? It is a common misconception 하고 that 나왔어요. 뒤에 딱 봤는데 good writing is merely the production 이라고 나오면서 뒷문장 완전합니다. 그럼 얘는 가주어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잘못된 misconception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가? 좋은 쓰기가 merely 단지 산물이라고 뭐의 쓰여진 글의 article 글 기사. 근데 어떤 글이냐면 free of는 뭐뭐가 없는 문법적과 스펠링 스펠 오류가 없는. 야, 근데 좋은 글쓰기가 단지 그 잘 쓰여진 기사의 산물이라고 하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문장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글이에요? 아니라고요. 좋은 글은 단지 문법적과 스펠, 그러니까 맞춤법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만 없는 게 좋은 글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얘기하고 싶겠지, 이 글은.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여러분, while이 문도 맨 앞에 나왔을 때는 거의 동안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읽는 글은 그 주어 동사는 동안이라고 잘 쓰이는 글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논문을 읽기 때문에. 보통 while이 문도 맨 앞에 오면 whereas도 그렇고 얘는 although처럼 해석하십시오. 비록이라고 해석해야 돼. 비록 너의 귀가 비록 너의 귀가 픽업 포착하지만 그 소리를
It is your brain that 요 강조라고. 뒤에 주어 없잖아. 바로 너의 뇌다. 이렇게 바로 너의 뇌다.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처리하는 그리고 뭐 하는? 만드는 make sense of it. 이해하는 이 되겠네. make sense는 이해하다. 이해하는 그 소리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너희 귀가 포착할 수 있어. 그 소리를. 그렇지만 바로 너희 뇌다.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처리하고 이해하는 그 소리를.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예요.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이때 강조구문. 어리석군, 어리석다. 한 사람이 통제해야 되는 건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면 통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스스로를. 얘는 부사구수였지? 부사구수인 무조건 이때 강조구문. 무조건 강조구문. 바로 20세기 초였다. 20세기였다. 여권이 우리가 인지하는 그 여권들 오늘날처럼 시작했던 것은 사용되어지기를. 그래서 요것도 이때 강조구문. 그러면 it is that 사이에 형용사 들어가면 무조건 뭐? 가주어 진주어. 부사구 부사절 들어가면 알 수 있어야지. 부사구 부사절 들어가면 강조구문. 명사 들어가면 뒷문장이 완전하면 이때 가주어 진주어.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강조구문.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세 이해를 아까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저랑 같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주어 is은 대절 외에도 투부정 써도 되죠. 우리 가주어 진주어 할 때. 그 다음에 가목조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렵습니다. 하는 것은 무언가 창의적인 것을. 언제? 너가 배가 고프나 아니면 너가 떨고 있을 때 추위로부터. 해석되죠? 자, 2002년에 아일랜드는 첫 번째 나라였습니다. 뭘 했던? 여기서는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 용법을 쓰였네요. 뭘 했던? 환경적인 세금을 매겼던. have tax for 하면 뭐뭐에 대한 세금을 매기다. 이 단어 그냥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지? 그래서 뭐에 대해 세금을 매겼냐면 쇼핑백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던. 그리고 2004년에 그 아일랜드는 얘는 얘를 받는 거네. 맞죠? 얘는 가주어. 얘는 대명사. 아일랜드는 첫 번째였다. 뭐 했던? 도입했던. 뭐를? 대중 스모킹 밴. 밴이 뭐예요? 금지죠.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는 걸 금지를 하는 것을 인트로듀스, 소개하다가 아니라 도입했던 첫 번째 나라였다. 3번 보겠습니다. 위성은 인공적인 물체입니다. 어떤 물체냐면 보내어진 그 궤도로 우주의. 보통 얘 뭔데요? 얘네 맞죠? 위성. 자, 위성은요 발사되어집니다. 맞죠? 보내는 것이 그 다음에 받아지고 그 다음에 튕겨나갑니다. 정보를 어디로? 다른 영역들로 지구의. 위성은 인공적인 물체인데 어디로 보내져요? 그 위성 궤도 쪽으로 보내지죠. 우주에 있는. 그리고 보통 이것은 발사되어진대요. 보내어지고 받고 그 다음 튕겨낸대요. 정보를 다른 지역들로 지구의.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비인칭 주어인데 비인칭 주어는 아까 말했지만 권할날 시기 요시명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거리, 시간, 계절, 요일, 명함 이렇게 쓰이는데 It's getting a bit late now. 여기서 해석 안 하죠? 그냥 약간 늦어지고 있어. So let's wrap it up. 여러분, wrap up이라는 거는 우리가 접다, finish의 개념이고, 이랑 똑같은 게 call it a day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마무리하자 이렇게 말할 때 let's wrap it up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5번 We had to find weather. 우리 괜찮은 날씨를 가지고 있었어. 날씨가 괜찮았어. But for long, 얼마 지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It clouded over. 뭐 구름이 졌어. 좀 구름이 졌어가 되겠네요. 비인칭 주어, 날씨, 거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은 좀 별표 쳐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수거처럼 알아두면 좋을 표현이라고 저긴 적어놨는데 그냥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빠르냐면 해석이 빨라.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문장 어떻게 풀어요? 문제 어떻게 풀어요? 수능 문제 어떻게 풀어요? 하는데 문제풀이 방법보다 중요한 게 해석이에요. 해석이 되고 나서 방법을 들어가면 금방 들어가는데 해석이 안 되고 그냥 문제풀이 방법만 계속 공부해봤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It seems, appear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인 것 같다. 이것도 같이 외우세요, 그냥. 그래서 it take 사람 시간 투부정사. 사람이 투동사인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그 다음에 it may be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일지도 모른다. It follows that 주어 동사. 따라서 주어가 동사하다. 얘는 therefore 주어 동사. 비슷한 거죠. It must be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임에 틀림없다. It happens chance that 주어 동사. 우연히 공교롭게도 주어가 동사하다. It turns out proves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라고 밝혀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it seems that 주어 동사인 것 같다. Putting physical stress. 물리적인 스트레스. Put A on B. A를 B에 두다.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어디에 두는 것이? 너의 몸에 두는 것이 뭘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너의 몸에 두다 하니까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맞죠? 운동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relieve,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를? 정신 스트레스를. relieve랑 release나 뭐 방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방출하고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필요하네요. 그럼 여기 물리적 스트레스는 좋은 거네. 맞지? 7번 it took me. 걸렸다. 바로 해석돼야 된다고. several hours. 몇몇 시간이. take 사람, 시간, 투부정사. 뭐 하는데? 집에 가는데. 뭐 때문에? 그 엄청난 폭설 때문에. 8번 it happened that 주어 동사. 공교롭게도 우연히 나는 가지고 있다. 첫 번째 addition이 이제 판, 호죠. 책 같은 거. 첫 번째 호를 그 책의. 첫 번째 판을 그 책의. 9번 it turns out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라는 게 밝혀지다. 바로 해석되잖아. 그 비밀이 behind our recently extended life. 우리의 최근에 extended, 연장되어진 삶의 수명이. 맞죠? 다시. 우리의 최근에 연장되어진 삶 수명의 이면에 있는 비밀은 뭐냐면 향상입니다. 뭐의?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기준에 대한. 그러면 밝혀진 게 뭐냐면 밝혀졌습니다. 밝혀진 것은 우리가 최근에 삶이 이렇게 연장된 거에 이면에 있는 비밀이 바로 향상들이라는 것을. 뭐의 향상이냐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생활 수준의.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들어보시면 명사랑 명사구가 다 적혀 있어요. 명사절 다 외우셔야 되고,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 이제 더 이상 명사구 뭐야 할 때 에이 이거 말 못하면 안 되지. 명사절 뭐야 할 때 에이, 맞죠?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명사절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봐주시고, 대절, 외돌절, 의문사절 이렇게 명사를 쓸 수 있고, 원래 명사절에 if도 있죠. 근데 if는 목적어 자리에만 쓰이기 때문에 여기 언급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뒤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뭐 배우냐면 목적어와 보호 배우겠죠. 벌써 챕터 1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해석 다 써보시고 천일문 문제집 거기 맞춰서 해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공부 꼭 진짜 도움되니까. 안 되면 내가 이거 왜 찍고 있겠어. 맞죠? 제가 뭐 바보도 아니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하고 같이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